네, 모닝타임스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 가운데서 해석이 필요한 대목들, 또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않고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뭐 고점 경신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까지 끝내 힘을 좀 내주다가 간밤에는 조정 압력을 또 강하게 받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요. 미국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 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는 0.2% 내렸고 나스닥은 0.57% 하락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0.13% 하락했는데요. 어제 이제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빅테크 주식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지금 어제 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지금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주식들이 뭐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 거의 보합이죠. 보합에서 끝났고 아마존만 강세였습니다. 어제는 업종별로 좀 보면은 음식료 업종이 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음식료 업종, 유틸리티 업종 이런 경기 방어주 쪽에서 좀 강했고요. 여행주는 좀 많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고 항공주도 한 2% 정도대로 항공 업종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TSMC가 이제 반도체 가격을 이제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폰 13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1%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음식료 업종이 강한 걸 이제 종목들로 좀 보면은요. 코카콜라가 1.35% 이제 강세를 나타냈고 펩시도 1.4%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인즈 같은 경우도 3.9% 강세를 나타냈고 제네럴 밀스도 4.5% 강세, 그다음에 켈로그 같은 경우도 2%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제 베이지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 성장 둔화, 경제 활동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좀 둔화가 된 거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하고 뭐 여행 등이 좀 줄었기 때문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임금하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운송 서비스까지 이렇게 비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전가할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탠스 뭐 그냥 파월의 입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고용 지표 등이 개선이 된다면은 올해 안에 이제 테이퍼링을 찬성한다, 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다시 이제 2% 근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멀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워낙 좀 매파적이니까요. 올해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기존 입장을 똑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유럽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면 약 3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투자 전략가는 지금보다 이제 더 높은 금리, 즉 금리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도 조금 하락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관망세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여기서 더 크게 팬데믹으로 뭐 더 크게 번지거나 이러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여파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받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여기에 또 고점 경신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미국장에서 커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9월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또 음식료 업종이 상승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 음식료주가 추가적으로 계속 미국장에서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음식료 업종이 어제 강한 거는 베이지북의 이제 그 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임금 인상, 그다음에 임금 상승,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판가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어제 음식료 업종이 일제히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카콜라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그러면은
코카콜라 차트인데요. 뭐 코카콜라는 워낙 뭐 안정적인 주식으로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뭐 코카콜라가 또 여기서 급등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박스권 밴드 아래에서 오늘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 또 역시 박스권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가 지금 이게 주도주가 될 수는 없죠. 미국 시장도 결국 성장주 위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지금 어제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제외한 S&P 500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차라리 빅테크 주식들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상승 종목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장은 뭐 나름대로 좀 저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다. 오늘은 하락해를 했지만은 나스닥이나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은 오늘 분위기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주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인데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경제 여건은 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뭐 물류비 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 등등 또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미국장에서 음식료주 보고 있다고는 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가격들이 인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하반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계속 관련한 업종들을 좀 챙겨보게 되는데요. 베이지북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에서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잡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뭐 임금 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연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임금 인상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요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하면은 기업들은 결국에 적정 마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인데요. 지금 임금 인상이 오는 거는 첫 번째로 일단은 임대료 부분에서 상승이 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임금 상승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임금 상승을 지금 구인난도 같이 겹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임금 상승이 같이 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은 뭐 적정 마진 챙기기 위해서는 판가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저는 내년까지는 안고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이제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이 2%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임대료 상승이 아직 그 물가 상승에 아직 잡히질 않았어요. 임대료 상승은 아직 나중에 추후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추후에 잡힙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좀 더 인플레이션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임대료의 상승이 컸습니까? 집값이 미국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임대료도 같이 오르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대료 부분 상승이 굉장히 컸죠, 미국도. 상가보다 개인들이 사는 집의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지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9월에 FMC가 21일, 22일 예정이 돼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간밤에는 뉴욕 여는 총재와 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각각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매파고요. 뉴욕 여는 총재는 어떤 쪽의 의견이라고 보세요? 뉴욕 여는 총재는 파월 의장 쪽이니까 좀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좀 비둘기파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연준 내부의 그 여는 총재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모아진다고 보세요? 지금 테이퍼링 시기를 놓쳤다라고 여는 총재들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테이퍼링은 좀 늦춰야 된다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늦춰야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올해 안에는 좀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같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가 빨리 지금 돌아서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8월 달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굳이 본다면 한 50대 50으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성격인데,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럼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1,200억
달러면은 한 달에 200억 달러씩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그냥 한 달에 100억 달러씩 줄여야 되는데 그냥 좀 앞당겨서 그냥 과감 빨리 좀 끝내고 뭐 빨리 좀 끝내고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러는 쪽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예. 통화 정책 쪽은 이렇게 테이퍼링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금리 인상까지는 어쨌든 시기가 좀 남은 걸로 시장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시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의견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당장 이렇게 통화 정책이 약간이라도 거두어졌을 때 주식 시장이 좀 부담을 겪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 간극을 재정 정책이 메워줘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게 되면 미국의 뭐 디폴트 수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미국 내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간밤에는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대안으로 유럽 투자를 권하기까지 하고요. 미국 내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미국 내 이런 분위기는 저번 주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죠. 대형 IB들 쪽에서도 나왔고, 헤지펀드 쪽에서도 나왔고, 어떤 헤지펀드 쪽에서는 40% 이상의 S&P 500의 하락을 점치는 헤지펀드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데 보면은 뭐 10에서 15%의 조정을 대부분 다 점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는 뭐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계속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뭐 조정이 지금 올 타이밍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고점 매도 지금 권해드리고 있고, 더 이상 신규 진입은 좀 금지하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쪽은 이쪽에서는 그냥 비중 축소를 계속 의견을 좀 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UBS 쪽에서는 좀 강세를 좀 전망했잖아요. 근데 UBS 쪽에서도의 강세를 전망한 거는 S&P 500의 지금 지수하고 올해 연말하고 내년에 그 지수 예측치를 보면은 크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크게 앞으로의 상승은 결국에는 아주 완만한 상승으로 얼마 안 되는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이제 투자자들이 뭐 조정은 당연히 좀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3분기 실적 내용이 나와줘야 할 텐데, 현재는 이런 부담감들 속에서는 일단 또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한 발 빼는 것이 좋겠다, 조정 예상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따라서 또 방향을 잡게 될 수밖에 없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까요? 미국 기업 실적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미국장의 실적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3분기 미국 시장 전망이요? 네. 실적 전망. 팩트셋의 자료가 좀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뭐 그런데 이제 2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3분기는 그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네.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진 눈높이보다 조금만 더 높게 나와도 굉장히 시장은 좀 반응을 뜨겁게 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진 게 오히려 저는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만, 만약에 하락하고 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연말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낮아진 눈높이가 결국에는 한 번 더 상승을 좀 더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늘 그래 왔습니다. 미국장은 항상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도 실적만 좋으면 다시 힘을 얻곤 했는데요.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대목으로도 볼 수 있는, 역으로 그런 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과연 미국장의 이 10년 넘는 강세장이 앞으로 더 전개될 수 있을지, 많은 걸림돌들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미국의 정책과 실적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토마토 타임스 시간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